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하셨지만 정보를 구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죠?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 리딩 중계로 여러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0.78포인트 상승한 3,369.1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신도시 개발 지역인 슝안신구 개발과 세금과 행정 수수료를 추가 삭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는데요.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15% 오른 3560.95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장중 하락하기도 했지만 마감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급등한 홍콩 증시 차익 실현 압력에 상승폭을 반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또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무료 방송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셨나요? 어제 무료 방송에서 예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해외 선물에 관련돼서도 많이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연말에 움직임 자체가 좀 나오지 않는 성향들이 나왔었는데, 연초에 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상승하고 있고 오일도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료 방송 또 많은 이용을 하셨다고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국제 유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알아볼까요? 3대 주요 지수 모두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상승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정보기술, 헬스케어주가 이렇게 랠리를 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경제 지표가 또 호조가 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차트에도 상방 추세, 매수 추세를 갔는지 아니면은 전혀 다르게 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매매 복귀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S&P와 나스닥 두 종목 다 연초 들어서면서 상방세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슈팅달이 나올 만큼 메인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매수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이 동방상승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일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메인장 때 이제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11시 반이 이제 메인장이죠. 네. 이후에서 바로 초반에는 조금 11시 반 되기 전에는 조금 눌림 받았는데 저점을 다졌던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11시 반 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 슬슬 늘면서 12시 들어서면서 더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메인장 이후에 상승분에 대해서 양봉으로 좀 강하게 좀 나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좀 호재로 상방 움직임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연초에 투자하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매수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전진적으로는 매수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은 매수로서 글로벌 증시는 S&P와 나스닥, 뉴욕 증시로서 대응도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요. 그 이후에서의 강한 저항대는 현재 없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 지지와 저항대 다시 한번 가려내고 좀 진입자리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달러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달러가 상승했는데 금값은 9거래일 연속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상반관계라고 하는데 또 이와 상관없이 자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3년 내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이 반정부 시위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나라는 그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차트에 반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달러 좀 볼게요. 네. 달러 약세로 계속 밀어줬었죠. 그렇죠. 약세로 밀어주고 금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서 어제 움직임 이거 참고하시고 어제 움직임 볼게요. 어제 분명히 눌림 받았거든요. 네. 어제 움직임인데 자 왼쪽이 유로입니다. 유로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약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거의 끝나고 오히려 좀 눌림을 바닥을 좀 다지는 이전의 상승분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1.20580 호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점입니다. 지금 조정받는 구간의 저점인데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 자체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로보다는 골드로 대응을 했습니다. 금값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금값 많이 상승이 올라오고 있고 뉴스에도 보시면은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유로는 달러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더뎌졌고 골드는 반면에 굉장히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어제장을 보시면은 어제장을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면은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 나오면서 좀 다지고 이전에서 메인장 다가오면서도 매수 움직임 좀 전진적으로 미뤄졌지만은 FOMC 회의록 때 좀 급락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은 지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뢰성이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만 움직임 보시면 됩니다. 매수 움직임 나왔다가 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매수 움직임이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 새벽 4시에 지표 나왔는데 그 지표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표 나왔을 때 하방세에 대해서 회복을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기준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논의를 했을 뿐이지 그걸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금리가 올랐으면은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논의만 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만 주고 우리 개미들만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을 일단 참고를 하지 않고 오늘 장에 대해서 좀 관망세 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골드 어제 FOMC 회의록 때 좀 떨어졌던 조정받았던 구간 바닥에서 1310달러 선에서 지금 물려 있습니다. 저점에서 물려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데 유로와 마찬가지죠. 저점 다지는 구간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제가 차트 상관관계 말씀드릴 때 나스닥하고 S&P가 동시에 오르면은 오일은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이따 매일 복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S&P와 나스닥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일도 역시 상방 움직임으로 밀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S&P, 나스닥이 오르면은 골드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골드 금값 전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하지만은 매수세의 움직임은 어제 슈팅 자리 나오면서 조금 꺾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또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 복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어제 무료 방송과 함께 공개 방송 하시면서 대응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방송 중에 36틱의 수익을 거두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매매 복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매매 복귀,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14분에 항생 시초가 확인하고, 오늘 항생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항생 대응은 딱 3번 했어요. 딱 3번 대응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항생 시초가가 어디로 잡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3600 라인을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저항대 보이시죠? 네. 여기가 어제 시초가였습니다. 시초가였고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으로 계속 밀어줬어요. 매수 움직임으로 밀어줬는데 3650 라인선에서 돌파하면서 강하게 매수 움직임이 나왔고 3700 라인대를 돌파를 저는 좀 어렵다라고 주간장에서는 오전장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 마침 저항을 받고 떨어진 구간 나와서 3650선에서 좀 매수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전에서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오면서 수익 거뒀습니다. 이전에서 이날 항생이 시초가 잡히고 나서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시초가 잡히고 나서 계속적으로 초반에 조금 물려있다가 매수로 계속 나왔거든요. 움직임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매수로 대응하되 눌리는 자리에서 기다린 다음에 매수로 진입해서 이만큼 전고점 전에서 수익 거두면서 그렇게 해도 36틱 수익 굉장히 높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첫 자리 수익으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3700대 돌파를 약간 했지만 이내 하락세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의 저항대를 아주 약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50대 일단 저희가 수익을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세 가지고 있었는데 시초가까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시초가에서 시초가를 3600대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매수 움직임으로 나왔죠. 그렇죠. 항생은 시초가에 대해서 항상 가장 처음에 건들 때가 가장 신뢰성이 높아요. 네. 매수세에서 이전에 나와서 시초가까지 떨어졌지만은 시초가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3700대에서도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저점과 전고점을 갱신을 안 하고 갱신하면서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만약에 매도로 대응할 거면 현재 매도로 나오는 시초가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걸 예상을 했고요. 3650대에서 매도로 대응하면 해서 만약에 매도 추세가 나온다면 여기 물려있던 구간까지 손절효과 줄 수 있는 라인인데 여기 안에서 지지 안 받고 하방세가 나와야지 매도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손절효과를 건드렸고요. 두 번째 자리에 좀 22틱 내줬고요. 손절효과를 내줬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그냥 계속 밀어주는 추세전환, 매수 추세로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 3643에서 50보다 살짝 더 미치죠. 43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좀 높게 3700대 근처까지 수익 거두면서 어제는 57틱 수익 거두면서 오전장 마무리를 졌고요. 네. 자, 항생은 57틱의 수익을 거두셨고 그 다음에 대응하신 게 골드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야간장 대응을 했어요. 야간장 대응했는데 골드하고 오일하고 나스닥 전부 다 대응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금값이 상승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달러 약세 움직임이 좀 1301호 돌파를 못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눌림받을 때 바로 매수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초반에 좀 움직임이 좀 더디게 나오면서 나왔지만 이때 손절효과를 정말 짧게 줬거든요. 13틱 줬습니다. 13틱. 네. 손절효과 13틱 주고 좀 짧게 주면서 여기 저항대 1316달러 아래로 무너지면 손절효과 내주는
모습으로 좀 대응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전고점에서 빠져나오면서 14틱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 메인장 이후에 바로 대응 안 했죠. 여기 노란색 수직선이 나스닥인데 매수 움직임이 계속 나오면서 6,537 라인의 저항대를 그어놨었는데 여기 돌파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와서 떨어지는 거 당연히 기다렸고 지지대 저항선이 바로 지지 역할로 바뀌는 구간이죠. 매수로 들어가면서 전고점 전에서 저항대 전에서 빠져나오면서 24틱 수익 거뒀습니다. 이때 또 5위평대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진입자리 좀 좋았다고 진입자리 좀 좋은 곳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일 같은 경우는 S&P와 나스닥이 워낙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 상관관계를 보면은 S&P, 나스닥이 같이 오르면은 5일도 같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그럼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이전에서 원래는 60.90 라인대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라인대에서 취소를 했고요. 나스닥 대응하다가 취소를 했고 그 이후에 61달러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으로 나와서 여기 고점이고 그리고 슈팅 고점 자리 뚫린 구간 여기죠. 61달러 선에서 매수로 바로 진입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손절효과도 좀 짧게 줬죠. 60.90달러 이하까지만 줄면 되기 때문에 13틱 정도로 잡았고요. 이전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 금액으로 전고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22틱 수익 거두면서 어제는 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네. 매매 복귀를 보니까요, 정말로 야간장까지 좋은 성과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초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좀 높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새벽장에 대해서 나스닥하고 S&P 전부 다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항생 자체적으로 시초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갭상승으로 나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740입니다. 3740이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오전장에서 보면은 9시부터 좀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보면은 국내 선물도 하방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 하방세 나오고 항생마저도 시초가 잡히고 좀 눌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항생 시초가는 3740으로 잡혔고요. 초반 대응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과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시초가 좀 높이 시작했다가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같은 방향으로 오늘 갈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또 국내 선물 상황은 어떤가요? 자, 오늘 항생 관망세 가지면서 국내 상황 보는데 항생이 네. 공교롭게도 어제 장에 대해서 고점에 대해서 항생 시초가가 잡혔죠. 네. 고점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후에서 10시 반 이후에 좀 강한 거래량이 있으면 돌파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도록 해보고 국내 선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연초에 굉장하게 올랐죠. 그렇죠. 연말에도 올랐고 연초에도 오르다가 오늘장 갑자기 하락세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네. 국내 선물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눈에 띄게. 나스닥하고 네. S&P 새벽 내내 올랐는데 국내 선물 갭 상승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초가는 위로 잡혔는데 하방세로 계속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시초가는 위로 잡히고 하방세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하락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수직선이 아침 9시부터 움직임인데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너지면서 하방세로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항생도 이전에서 새벽장에 대해서 나스닥 움직임에 대해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시초가 잡히고 그리고 오전장 9시부터는 하방세로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생도 하방세로 현재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도로 대응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항상 항생을 대응할 때 가격이 좀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걸 좋아해요. 가격이 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하방세 나온다고 해서 바로 추격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반등 움직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관망세 가지면서 매도 추세 나왔지만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흐름이 명확해지면은 대응 타이밍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도 무료 방송 했잖아요. 공개 방송을 했는데, 많이들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거는, 네. 어제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어제 굉장히 이제 수익이 좀 잘 났어요. 잘 나가지고, 네. 많은 호응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도 좀 더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방송을 일단 오늘은 예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네. 무료 방송을 다음 주에 한 이틀 연속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많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일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한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한 10틱도 조정을 받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역시 지지와 저항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시장 대응하면서 마음속에 새겼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할 때 보시러 오신 분들이 지지선에서 딱 진입하자마자 매수 움직임으로 차트가 상방 움직임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해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수익이 잘 난다라는 것보다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좀 변동성도 많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리스크만큼 오히려 더 좋은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고요. 모든 시장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리스크가 존재해야지만 수익 금액이 큰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리스크가 없는데 수익 금액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이치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원칙적인 매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누적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만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누적 수익으로도 제가 거의 지금 반년 이상 누적 수익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어제 무료 방송이었다라고 좀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무료 방송에서 또 수익도 좋고 또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다음 주에는도 특별히 이틀 연속으로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스케줄이 안 맞으셔서 어제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다음 주에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관망세 계속 지켜보는 동안에요. 저희 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는 동안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뭘 참고를 하시는지 그런 지표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관망세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저희 항생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네. 매도세 움직임 나왔다 지금 또 반등 받았죠. 여기다가 좀 저항대 좀 그어놓을게요. 어제 새벽장에서도 좀 부딪힌 구간이죠. 참고용으로만 그어놓은 겁니다. 참고용.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같이 보도록 하는데 나스닥이 오전장에서 하방세 나왔다가 그 전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양봉으로 나가고 있죠. 그때 그렇죠. 항생이 좀 반등 움직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딱 보시면은 비슷하죠, 그렇죠? 네. 나스닥 저점 돌파 못하고 올라가고 있고 항생도 이전에서 하방세에 대해서 좀 반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 움직임이 조금 힘이 빠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제가 매수 대응하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움직임 조금 더 보고 나서 진입을 해볼게요. 시장 움직임이 초반에 워낙 하방세로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만 지금 700 라인이에요.
3700라인인데 어제 장에 대해서도 3700라인대 저항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성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시장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생 지금 저항선도 그었고 아직까지는 방향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또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요새 유가가 또 반등해서 오르고 있고 또 골드도 9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흐름이 명확하고 뉴스 이벤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해외 선물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장기 좋죠. 스윙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진입 자리를 잡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아무리 짧아도 한 30분봉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캔들의 꼬리 부분을 다 자르고 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항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기 정도 보시면은 순저로가를 한 30틱으로 잡고 한 60에서 한 50에서 한 60틱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충분히 데이로도 그 정도 수익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임이 잘 나오면 청산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더 그 이상으로 손저로가 30틱에다가 익저로가를 50에서 60틱 보는데 그 이상으로 볼 거면은 손저로가 30틱 줬으니까 익절 자리 30틱 올라가면 MIT로 잡아주시고요. 네. 30틱 수익 내려오면 30틱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좀 확실한 방향이 보인다 싶으실 때 매수 추세가 길게 갈 것이다 아니면 매도 추세가 길게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데이로 아니면은 좀 더 며칠 두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투자를 하신 경우도 많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럼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는 계약수를 많이 줄여서 합니다. 네.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2계약에서 3계약까지도 제가 운영을 하는데 스윙으로 들어갈 때는 한 계약 정도로 이제 쭉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3계약으로 데이 트레이딩 진행했는데 슈팅 자리에서 포지션이 물려 있으면서 좋은 수익권 가져가면은 2계약은 일괄적으로 좀 2계약은 좀 선청산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계약은 좀 추세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또 장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으로 2개에서 3개 계약을 하시고 또 이용하신다는 말씀 하셨고요. 또 이어서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6% 상승한 3,371.00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차트를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나요? 이전에서 네. 아까 말씀드릴 때 항생이 좀 올라왔어요. 3700대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왔었는데 국내 선물하고 지금 나스닥, 항생 지금 거의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는 상방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항생이 시작하기 전에 하방세가 나온 구간에 대해서 항생은 충분히 움직임이 다 나왔습니다. 나스닥 떨어진 구간이고 국내 선물 떨어진 구간에서 항생은 충분히 이미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3670 라인이 지금 저점이에요. 70 라인이 저점인데 여기서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수세로 좀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관망세 가지고 있는데 현재 10시 29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슬슬 움직임 거래량 붙으면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은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볼 필요가 없었고 국내 선물만 참고를 하면서 대응했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그리고 항생까지 좀 세 차트를 동시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은 현재 움직임 저항대에서 현재 움직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좀 현재 움직임만 볼 수 있게 좀 잘라서 보도록 하고요. 항생은 좀 이전의 모습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현재 관망세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국내 선물과 나스닥 또 현재 움직임 같이 참고하시면서 항생 분석하면 좋은 또 분석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항생 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0.43% 상승한 3691.71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뭐 중국 증시, 항생 지수 모두 나왔기 때문에 또 좀 더 빠른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항생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국내 선물이 지금 저점으로 내려오면서 항생이 마찬가지로 저점 다지는 곳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움직임 슬슬 빨라지죠, 항생. 네. 매수로서 지금 3670하고 제가 3700대 한 30틱 정도로 제가 좀 좁혀놨죠. 여기에서 방향성 나올 거라 보이고 있고, 현재 매도로 3670짜리 무너지면서 매도로 나왔는데, 자, 지금 갑자기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바로 회복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뚫었다고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매수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 예측대로 대응을 하면 안 되니까 가격 호가 좀 더 나온 다음에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웬만하면 수익권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할게요. 네, 제 마음속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해서 매수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예측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나오고 나서 확실하게 좀 방향성 나오면 그때 대응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서 하락세로 강하게 떨어졌지만은 3670 라인 때 다시 한번 바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70 라인 때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지금 다시 또 떨어졌죠. 네. 3650대까지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은. 매도로, 자, 국내 선물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요, 저점. 네.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저 매도로 대응해도 괜찮은데 3650대 있죠. 3650대에다가 저항대 좀 부어두고요.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하방세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반등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첫 자리 좀 늦게 드릴게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자리는 또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 추세인데 곧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선물 나스닥 지금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같이 하방 추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같이 흐름을 탈 때는 어느 걸 먼저 좀 빨리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국내 선물이 먼저 개장했으니까 조금 더 항생보다는 움직임이 선 반영이 되는 건가요? 선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날에 따라 달라요. 항생이 국내 선물을 이끄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나스닥이 항생을 이끄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이 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좀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항생이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긴 한데 그거를 기준으로 또 이제 따라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매도로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국내 선물이 떨어졌을 때 항생도 떨어졌구나. 근데 항생은 국내 선물보다 좀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T차트를 좀 최소한으로 30틱에서 50틱 정도로 잡아주시고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움직이는 차트 상호관계에 따라서 먼저 움직이는 거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은 국내 선물이 좀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도 좀 살아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반등하는 움직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네. 3650대에서 3650대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렇죠. 예상보다 상방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자, 30658에서요. 30658에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손절호가는 20개 잡고 항생 30658에서요.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호가 20개 잡고 오늘 첫 자리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658을 매수 대응 자리로 잡으셨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지지와 저항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대응 자리 잡으신 건가요? 잡으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네. 저점 20개 주면은 손절호가가 306, 38이죠. 네. 밑에 라인 때 완전히 저점 무너지면은 빠져나오는 게 맞고요. 그 전에서 지지 받으면서 상방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수로 좀 보여서 제가 좀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첫 자리는 내주더라도 뭐 찾아오면 되니까 306, 50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결됐고요. 306, 네. 58에서 손절호가 20개 잡고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좀 기다려볼게요. 포지션 가져가고요. 306, 50 자리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306, 38까지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손절호가 내주도록 하고요. 그 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3658 매수 대응해서 체결이 됐고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아직 청산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움직임을 좀 빨리 하고 있어서 청산이 되는 자리일지 매수로 갈지 아니면 매도일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하방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방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하나인데 4하나까지 자 떨어지면서 오늘 네. 첫 자리를 일단은 38자리에서 내주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20틱 정도 아쉽지만, 네. 오늘 자리는 손실로 시작을 합니다. 네, 손절호가 20틱으로 잡았는데 아쉽게도 리스크 관리 들어섰습니다. 하방 추세로 이렇게 빨리 또 움직이네요. 이전에서 3650대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이 나오는 거 예상을 했었는데 50대 무너지면서 38까지 떨어지면은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로서 양봉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좀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아쉽게도 20틱 내주면서 빠져나왔고요. 매도로서의 움직임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호가 네. 워낙 짧게 주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쉽고요. 두 번째 진입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자리는 좀 내주고 시작을 하네요. 네. 뭐, 첫 자리 내줬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항상 또 결국은 수익으로 마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셨던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여유롭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자리 리스크 관리 들어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수익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네요. 일단 저희 손절호가 건들고 나서 또 반등 움직이 나왔는데 그 전에서 또 이제 위아래로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격이 이제 추세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보고요. 여기 지금 라인 때 돌파하면서 하방세 나오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움직임이 좀 보이고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보이면은 다시 한번 매수로 진입해서 일단 첫 진입 자리에 대해서 손절호가 20틱 준 자리를 찾아오는 선에서 대응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매수 추세인지 매도 추세인지 아직 좀 감이 안 오네요. 그죠? 일단은 매도로서 점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등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근데 일단 첫 자리에 대해서 내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 그 욕심대로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3600대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두고요. 3600대 근처에다가 저항대 그어두고 지금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저점을 정말 야금야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는 내려오지 않고요. 저점에 대해서 야금야금씩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말죠. 시장 움직임이 제 예상과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손절호가 20틱 그렇게 큰 손실 금액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좀 더 관망세로 국내 선물 나스닥 상황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방향이 지금 확실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두 번째 대응 자리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저번 주에서 이제 연말 보너스를 좀 이제 만드셨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매주 200팀 목표를 했잖아요. 뭐 올해도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올해도 이제 목표 가지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번 연도도 뭐 항상 달마다 500틱 이상의 수익 금액의 목표를 계속 만들면서 다짐하면서 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어제 오늘 좀 좋은 수익이 거둬서 좀 괜찮게 수익이 거뒀었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첫 달이 내줬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월마다 500틱 최소예요. 최소 500틱 이상의 수익 금액을 목표로 잡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누적 수익에 강하시다 보니까, 월 그 목표 최소 500틱으로 잡으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도 잘 그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힘내주시면 또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호응하시면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계속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가요? 저점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고 있죠, 현재.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음봉 3개 나왔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양봉으로 한번 조정받았고, 이거는 매도세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매도세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양봉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올 때는 거래량 동반되면서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천천히 점진적으로는 하방세로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추세로서 맞는데 매도 움직임이 좀 한풀 꺾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손실이 났으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으면은 높은 수익 금액을 만드는 것보다 이번 주 지금 이틀 동안 연속으로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네. 첫날하고 어제 높은 수익으로 거뒀기 때문에 그 수익 금액 안에서 충분히 원금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장에 대해서 수익 마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자리에 손실 날수록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주간 리딩에서 높은 수익 금액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3600대까지 떨어지는지 저는 좀 그 호가 3600대까지 떨어지는 움직임을 좀 본 다음에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600대까지 떨어지는 움직임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다시 시도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승과 같이 보고 있는 국내 선물과 나스닥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강하게 나왔다가 항상 방금 전에 저희 손절호가 건들 때 국내 선물이 매도세로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현재 325, 75 라인까지 오늘 하락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세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서 하방세 나왔다가 조금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매도 움직임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등 움직임을 보려면은 326, 한 60 정도에서 매도 진입 자리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눌림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도 추세로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양봉 나왔지만은 이내 다시 한번 또 저점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를 국내 선물과 나스닥 함께 뭐 대응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그 흐름 파악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요, 항생 3645선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리고 또 3625 라인 쪽에서 이제 또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런 라인 쪽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지와 저항대가 중요하고요. 네. 저항대를 돌파한 다음에 그 저항선으로 내려올 때 바로 지지 역할을
하는 차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그것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은 자리다라고 좀 보시고요. 지금 현재 200틱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캔들 꼬리 자르고요. 네. 자르면은 지금 추세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역할이죠. 그 라인대가 3650 라인선입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하방세 안 나오면요. 매수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이 좀 강하다. 매수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3650선 돌파를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200틱으로 보니까 또 한눈에 추세선에 대한 방향이 보이네요. 매도 추세인데 지금 매도로 쭉 갈지 아니면은 또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대응을 저희 방송 중에 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대응 이제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 두 번째 대응은 약간 저희 방송 중에 대응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반에 일단은 눌림받는 자리에서 좀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아쉽게도 수익권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손조로가 저희 3630대 38에서 손조로가를 줬었는데 그 자리 안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조금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리를 잡기 어려워요. 저희가 진입한 구간과 손조로가 그 구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서 그 자리에서 무리하면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간 리딩, 야간 리딩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1억 천공을 누리려고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고요. 시장 움직임 계속 기다리면서 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켜보는 동안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자, 선물은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제 5불에서 6불 정도,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5불에서 6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고, 그리고 증권사마다 뭐 이제 하는 이벤트,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무료 방송 때 오시면은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 같은 걸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5불에서 6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수수료 할인받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무료 방송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물 수수료까지 팁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후장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후장 전략은요. 네. 3600대까지 떨어지면 그 라인대 무너지면 매도로 무조건. 매도로 대응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매수로 보는 게 좋아 보여요. 3650대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청산자리는 3700대까지 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3700대에서 만약에 저항받고 떨어지면 그때는 또 다시 또 매도로 대응,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저항선은 3650 그리고 위에는 3700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차트를 그 움직이는 모습을 좀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도 들었는데요. 3650에서 3700대 이 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대응이 바뀔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쉽게도 저희 두 번째 대응은 오후장을 넘겨서 이제 내일 매매 보기를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를 해주셔야겠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포지션은 현재 없지만은 첫 자리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은 결국에는 매매 복귀를 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으로 돌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내일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많이 당하더라도 원칙적인 대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해외 선물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나눠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북두칠성 절대양생은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